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함수를 볼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번 예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밥도 일찍 먹고 왔는데 맞죠? 하나라도 오늘 얻어가야죠. 그쵸?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샌드위치 하나 먹었어. 샌드위치 하나. 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참조함수라고 하는 거는 참조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 표를 보고 V랑 H랑 나눠져 있는데 내가 이 표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참조하는 표를 보고 V인지 H인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박상민의 가장의 기본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박상민 요 표 1만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알 수 없지만 옆에 있는 급여표를 보면 우리는 박상민의 가장에 해당하는 값이 기본급이 90만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엄정화 대리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엄정화 대리가 80만원이고 사원은 75만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참조함수는 내가 이 표 자체만 있으면 값을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참조하는 표가 있으면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참조함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V랑 H랑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떨 때 V를 쓰고 어떨 때 H를 쓰는지를 아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보세요. 얘랑 내가 박상민 가장의 기본급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얘의 모양은요 요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왜? 가장 말고 차장, 부장, 상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쵸? 상무, 이사, 사장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표가 요렇게 돼 있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을 때랑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을 때랑 요거의 차이가 V를 쓸지 H를 쓸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요 사원, 대리, 가장, 차장, 부장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때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버티컬 V룩업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을 때 H룩업을 사용하는 거예요. 호라이즌, 호리젠탈. 이거 이해되세요? 얘는 V고, 아이고. 얘는 V고, 아이고. 얘는 V고, 얘는 H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김미정의 직업이 어때?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김미정의 직업 코드를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 직업 코드가 수평으로 돼 있네? 왜? 6, 7, 8, 9로 간다고 했을 때 유치원생, 초등생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보고 딱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 표는 H야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표가 만일에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돼 있다고 치면요 얘는 뭐를 사용한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수직이니까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V랑 H는 요겁니다. 그리고 커마 리금이나 커마 1급 필기에서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함수식을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주어진 표를 보고 참조표를 보고 V인지 H인지 그러면 V 2개, H 2개 보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두 개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인지 유사하고 애매한 값인지 그거를 따져서 0인지 1인지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V룩업을 써서 박상민 가장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갖고 올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인데 9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통장에 80만원이 찍혔어. 나는 가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이번에 가장 승진해가지고 기본급이 90만 원인데 왜 8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정확한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정확한 값일까요? 유사한 값일까요? 내가 김미정에 해당하는 직업 코드를 알면 이 직업 코드에 해당하는 5가 회사원이니까 회사원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용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일단은요, 이 표를 딱 보고 얘는 V인지 H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주문 금액인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는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얘는 H인데 지금 이것처럼 직업 코드가 딱 정해져 있어서 회사원, 교사,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심형래의 주문 금액이 5만 원이면 4만 원이랑 8만 원 사이에 5만 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값, 애매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1이에요. 1. 참조함수에서 정확한 값은 0이라고 쓰고요. 0. 엑셀에서 0은요, false를 내게 하는 겁니다. false. 그리고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사이의 값은 1이라고 쓰는 거예요. true.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값은 0. 이렇게 할까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0. 이거.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은 1이야. 이렇게. 그러면요, 이 표만 봐도 필기시험 문제는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박상민 가장의 기본급을 찾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는 표에서 갖고 오고 싶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VL일 거예요. 그렇죠? V루거.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헷갈리면요, 여기 이 문장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V룩업을 쓸 건데 나는 이 가장을 가지고 이 표에서 갖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했어요.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을 해요. 지정한 열의 같은 행의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내가 지정한 행의 데이터를 지정한 열의 같은 행의 데이터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표를 기준으로 가장에 해당하는 이 기본급을 찾아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VL이라는 함수를 써서 탭이라고 썼어요. 그럼 룩업 밸류. 룩업 밸류는 뭐예요? 룩업은 찾는 거고 밸류는 값이잖아요. 내가 찾는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기본급을 바로 넣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급여라는 표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장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장을요, 여기에 있는 가장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장이 얘니까.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 대리 사원, 가장 사원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C7에 해당하는 셀 값을 넣는 거예요. 왜? 밑으로 잡아 당길 때 8, 9, 10, 11, 12로 상대 참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식을 써도 다른 값들을 한 방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컴마.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테이블 어레이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요, 테이블은 표고 REF 레인지 어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면 그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들을 보고 좀 차례차례 순서대로 좀 넘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은 표고 어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눈으로 푼 순서 그대로예요.
내가 컴퓨터한테 가장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찾아줘 라고 했더니 이 표에서 내가 가장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테이블 어레이. 야, 가장을 찾아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한 얘기가 뭐냐면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를 집어넣어. 너 어디서 찾을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의 범위를요 요렇게 넣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요 요렇게 집어넣어요. 정답지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저는요 요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집어넣는 거랑 요렇게 집어넣는 거랑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왜요? 자,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VLOOKUP이요. HLOOKUP은요 뭘까요?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겠죠. 그쵸? 그러면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장을 찾아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렇게 집어넣으면 범위를, 자, 여기 컴마, 범위를요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선택한 영역의 첫 번째 열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열에서 가장을 찾는 거예요. 컴퓨터가 가장을 찾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해서 주인님이 지정한 열에 해당하는 이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요렇게 범위를 요렇게 집어넣더라도 내가 선택한 배열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가장을 찾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포인트긴 한데 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2급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선택한 범위에 F사를 씌우고 같이 씌워야죠. 그쵸? F사를 같이 씌우고 컴마, 아이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사를 씌우잖아요. 그쵸? 컴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했잖아요. 주인님이 첫 번째 열에서 내가 가장을 찾아놨어. 그랬으면 컬럼 인덱스 넘버, 주인님이 지정한 열 값에서 그 값을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몇 번째 있어요? 나는 기본급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컴마.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정확한 값인 거잖아요. 그쵸? 정확한 값 0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0이라고 쓰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쵸? 요건데 그런데 우리가 커말 2급이나 ITQ 엑셀에서는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열에서 검색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1급 커말 1급 실기를 볼 때 매치라는 함수가 같이 주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를 따질 때는요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매치 함수랑 연결을 하면요, 자,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본 거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본 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자, 여기서 매치 함수를 써서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씌운 경우와 요렇게 밑으로 씌운 경우랑의 차이점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전에 매치 함수, 이게 조금 참조 함수만 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매치 함수를 같이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매치 함수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채팅창에 조금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된 부분들을 좀 입력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된 부분,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 채팅창에 조금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럼 제가 일단은 보고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못 푸는 문제를 원격으로 하는 거지. 원격으로 뭐 줌이라든지 다른 거를 이용을 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딜레이가 없는 것들을 좀 구해가지고 원격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로 1대1로 원격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영상들을 맞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설명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면 다른 모르는 사람도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동영상이 올라가면 저도 광고를 붙이니까 또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는요 시간을 맞춰서 할 의향이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겠지만. 자, 일단은요 맞아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채연님, 여기 한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매치라는 함수는 뭔지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따질 때, 자 여기서요 뭘 따지냐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얘를 보고 한번 따져봅시다. 얘를. 아니,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는데 문제가. 자, 어떻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 정답은 똑같은데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매치 함수를 써서 더하기 1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가장 대리 사원 가장 사원이라고 하면 네, 지용님 요거 끝나고 제가 그 절대 참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요.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이 가장에 해당하는 값에 상대 위치 값을 찾을 건데, 자, 얘를요 요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가장은요 세 번째 있잖아요. 그쵸? 콤마 정확한 값을 찾으면 얘는요 가장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매치 함수를 쓸 때 내가 얘의 값을요 콤마 범위를 요렇게 위에까지 넣는다고 하면요 F4를 하고 콤마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매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선택한 이 부분 안에서 얘는 네 번째 있으니까요. 그쵸? 상대 위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vlookup을 써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뭔가 값을 갖고 올 때 우리는 범위를 이게 문제가 적절치 않아요. 조건이 두 개일 때 우리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이 문제로 치면 그 채연 씨가 물어본 문제로 치면 여기에 매치 로우 인덱스 요 자리에 매치 함수 컬럼 인덱스 넘버를 매치 함수로 구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매치 함수의 범위를 직급 사원 대리 가장으로 이렇게 씌운다고 하면 얘는요 더하기 1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표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범위를 잡아서 매치 함수의 값을 갖고 온다고 하면요.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여기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상관은 없어요. 필드명을 선택한 경우랑 아닌 경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vlookup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vlookup으로 HL이라고 했을 때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직업 코드를 찾을 거잖아. 그러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첫 행에 직업 코드가 나와 있고요.
요렇게 선택을 해도 첫 행의 지고 코드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하든 이렇게 넣어서 하든 우리가 찾을 첫 행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은 없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내가 HL이라고 썼을 때 직업 코드를 기준으로 컴마 이렇게 집어넣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밑으로 당길 때 얘들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F4 컴마, 그리고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직업 코드를 가지고 직업 코드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로우 인덱스, 로우는 행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값을 찾아오는 거죠. 두 번째가. 문제가 뭐죠? 여기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걸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잘 봐보세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함수가 주어지겠지만 V랑 H 매치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만일에 H 함수를 쓰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얘가 필요하고, 그쵸? 그냥 V룩업을 쓰라고 했다면 이 학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쵸?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는 주어지잖아요. V룩업을 쓰든지 아니면 H룩업을 쓰든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가산점을 갖고 오고 싶은 건데, 지금 만일에 V룩업을 썼다고 하면 룩업 밸류는 룩업 밸류는 여기 비서학가가 되는 거고, 만일에 여기 부임 연도를 썼다고 하면 H룩업을 썼다고 하면 룩업 밸류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V랑 V 매치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H룩업 매치를 써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요 1번부터 먼저 풀어보면요, 자, 는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비서학과의 부임연도가 2010년이잖아요. 비서학과의 부임연도가 2010이니까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 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VL을 써가지고, V룩업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표가 수직이니까, 비서학과에서, 컴마, 그쵸? 여기서요, 테이블 어레이, 이 표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표를 다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그쵸? 왜냐하면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요, 거의 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4를 씌우고,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는 지금, 얘가 몇 년도였죠? 2010년도잖아요. 그쵸? 2010년도니까 여기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잖아요. 그쵸? 두 번째니까 여기에 컬럼 인덱스 넘버를 2라고 쓰는 거예요. 컴마.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있잖아요. 2010에 해당하는 비서학과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값 0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10점을 갖고 오는데, 요렇게 해서 얘를 쭉 내리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는 지금 2010년에 해당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애들만 다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있고 11년도 있고 12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얘는요 2010년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컬럼 인덱스 넘버가 2가 되는 거잖아요. 2가 되고, 2가 되고, 자, 얘는요 2010년이니까 얘도 2가 되고, 그 다음에 2011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몇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3이 돼야 되잖아요. 얘는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따질 때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1, 2, 3으로 따져서
더하기 1을 해주나 여기서부터 따져서 1, 2, 3, 4로 따져서 얘를 2, 3, 4로 해주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서 내가 는 매치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매치라는 함수를 쓸 때 내가 이 부입 연도를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콤마 어디서? 여기서 따지면 내가 선택한 2010년이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몇 번째 있어? 이걸 따지니까 F4하고 콤마 정확한 건 0. 그쵸? 그럼 얘는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30행 기준. 그런데 자 29행 기준으로 내가 따진다고 하면요 29행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얘를 기준으로 컴마 요렇게 내가 따진다고 해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F4를 딱 누르면 컴마 정확한 값 0이 되면요 얘는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건 얘네들의 값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뭘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잖아요. 더하기 1을 해서 요렇게 같은 값으로 만들어서 얘의 값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컬럼 인덱스 넘버에. 그쵸? 요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요렇게 더하기 1을 안 하고 매치 함수의 범위를요 그냥 요렇게만 따져서 집어넣는다고 하면요 요렇게만 따져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얘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복사가 잘 안 돼.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요 제 키보드가 좀 이상한가 봐요. 키보드가 안 맞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태연님?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매치 함수를 기준으로 그냥 요렇게 해서 1, 2, 3, 4를 구하나 요렇게 해서 1, 2, 3을 구한 다음에 1을 더하나 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V룩업, H룩업에서는 요렇게 집어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얘를 따질 때는 요렇게 또 집어넣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또 빠지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단 조건부 서식만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만. 나머지는 이렇게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을 때 F4를 좀 쳐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키보드가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지금 또 되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집어넣거나 요렇게 집어넣거나 하는 부분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배열에서 첫 행에서 값을 검색 H룩업은 첫 행에서 값을 검색을 하는 거고 V룩업은 첫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해서 지정한 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해요. 그냥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쓰지 말고 그냥 뒤에서 하나씩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거꾸로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뭐 푼 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엔터를 딱 쳤을 때 결과값이 안 나오거나 레퍼런스 오류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오류를 보고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V룩업서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썼으면 마지막에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오류가 뜨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영상들은 아마 다 이런 식으로 풀었을걸요? 앞에서부터 기초함수 할 때서부터 뒤에서부터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결과를 갖고 오는 식으로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절대 참조, 상대 참조는요, 간단하게, 자, 여기 좀 활용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은요, 몇 번 올려드렸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엑셀 함수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모스 마스터나 아니 모스 엑셀이나 커마 1급이나 커마 2급 그 다음에 ITQ 엑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조금 공부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요 여기 있는 영상을 보시는 게 일단 순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엑셀 기초 다지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자, 첫 번째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창고 화살표 플러스, 처음 엑셀을 하시면요, 커서 모양에 따라서 되게 다 쓰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반창고 화살표 플러스를 좀, 구분을 잘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엑셀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엑셀 다지기, 이게 영어 단어 10개. 영어 단어 10개만 외우시면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 10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또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함수 익히기. 이거는 sum, 이거 함수, 기본적인 함수들을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하네요. 여기 절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논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and, or 조건 함수, 참조 함수, 날짜와 시간 함수, 요거만 익히셔도 커마 2급까지는요 나머지는 그 계산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커마 1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게릴라 방송으로 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배열 함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랑 프로시저 부분을 조금 익히시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요 그냥 쓱 보고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자, 커마 2급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자격증 공부 커마 2급 실기라고 있거든요. 너네 집에 요즘 이런 벌레 날아다닌다며? 당장 배수관 청소부터 해. 날이 따뜻해지니까 또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녀석 이름은 나방파리. 자, 커마 2급 실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전 문제에 뭐를 올려놨냐면요, 계산 작업만, 내가 함수만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2012년 1회부터 2015년 3회까지 보시면 거의 10회차의 함수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엑셀 기초 다지기로 연습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함수 연습을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 2019년 상시 최신 문제서부터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만 풀고 가셔도 그냥 커마 읽으면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만큼도 공부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요 영상들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아입니다. 커마 2급 실기 요거요. 커마 2급 실기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 10개를 또 더 풀어보시면 되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링크가 돼 있어서 그 문제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 풀어보실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뭐 오픈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커마 1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배열함수 응용이랑 요 부분들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배열함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엑셀 기초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 기초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을 보면 또 헷갈리니까 여기에 자격증 공부 커마 1급 실기, 이게 최근에 만든 1급 영상이거든요. 여기에 가 보시면요. 여기에 가 보시면 이렇게 말고 얘를
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부터 얘를 열고 싶어요. 커말 1급 실기 문제를 자, 여기 보시면 1회차 엑셀 요거는요 2회차까지는 제가 그냥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보시라고 풀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여기 엑셀 기초 1일차, 2일차, 3일차 있잖아요. 요 영상들을 보면 엑셀 기초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액세스 같은 경우에 4, 5일차를 또 보시고 난 다음에 4, 5일차를 보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차례대로 푸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즈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여기 대학교 학생들한테 무료 수강을 한다고 일주일 동안 기초 과정을 다뤄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한 내용들을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5일차의 과정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머지 기출문제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엑셀 함수를 공부를 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게릴라 안녕하세요. 잘생긴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거까지 해서 엑셀 기초가 다져지셨으면요 커말 1급 같은 경우에 커말 1급 실기 예습이라고 해서 엑셀만 제가 올려놓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5회차 정도 어려운 계산 문제 2문제씩만 골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보시고 또 기출문제로 넘어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제가 시간이 날 때 좀 정리를 해서 블로그나 이렇게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자격증을 따고 한 방에 합격하고 이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또 뭐 광고도 실리고 광고에 해당하는 뭐 수익도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또 이렇게 게릴라 실시간을 했는데 이거는 잘 적응이 되지는 않네요. 학원에서 그냥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눈앞에서 물어보고 이거 아니? 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조금은 적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도 이렇게 게릴라 실시간을 가져봤고요. 그 단톡방에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그 토막으로 좀 삼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 게릴라 실시간만 찾아봐도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또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를 못했네요. 절대 참조 설명을 못했는데 절대 참조는 엑셀 기초 다지기의 3편 보시면 돼요. 절대 변하지 마. 그 영상을 일단은 좀 보시고 그 부분을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 채팅방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두 개씩 채워가는 거죠 뭘.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10초 뒤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안돼. 제 키보드가 이상한가 봐요. 10, 9, 8, 7, 6, 5, 4, 3, 2, 1. 원래 배열이 좀 어려워요. 지용씨도 커말 1급 실기 시험 보시는 건가요? 1급 실기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스 엑셀 하시는 거예요? 배열 영상은 제가 여기 실시간 첫 번째 할 때 배열함수 기초라고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열함수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꼭 외우시고 그 공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풀어주시고 문제에 적응하시고
그러면요, 배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엑셀 기초 다지기에 나오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커마 리급 그 순서대로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커마 리급 앞에 계산 문제만 10문제 정도 한 거, 그거 한꺼번에 풀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부터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내가 함수가 좀 쉬워졌다라고 하면 그때 뭐 커마 리급 하셔도 되시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